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제가 임상에서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실패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좀 있더라고요. 자, 이게 다이어트 성공하시는 분들과는 질문 내용이나 뭐 이렇게 의도 같은 게 조금씩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질문 탑 4를 좀 말씀드려 볼 거고요. 동시에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로 오늘 영상은 이 뭐 논문이나 연구보다는 제 임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보지 마시고 좀 더 재미로 에세이나 영화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질문 첫 번째, 술 먹어도 돼요? 자, 이 질문 자매품으로 뭐 과자 먹어도 돼요? 라면 먹어도 돼요? 자, 이거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 왜 하는지는 저도 잘 알고 그 물어보시는 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먹고 싶거든요. 엄청나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먹을 거 살찔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나 먹어도 된다고 할까봐. 자, 그래서 다이어트 성공자들은 어떻게 하냐? 자, 애초에 이 질문의 답을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뭐 줄여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끊어버려요. 자, 본인이 봐가지고 이거 뭐 아예 안 먹다가는 내가 결국 입 터져서 이거 막 폭식하거나 막 난리가 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가끔씩 즐기면서 뭐 먹으면서 양을 뭐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 건강에 안 좋아, 그냥 아예 끊어버리는 게 낫겠어. 아예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게 하시는데 어쨌든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은 이거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자들은 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운동할 때 유산소가 좋냐 무산소가 좋냐, 식전이 좋냐 식후가 좋냐, 몇 분을 해야 되냐, 강도는 얼마나 해야 되냐 등등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도 사실 생각해 보면 이왕 운동하는 거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 의지가 엿보이긴 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 중 거의 대부분이 운동을 하기 매우 싫어합니다. 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긴 해야 되겠으니까 이왕 하는 거 최대한 가성비로 이 효율을 막 뽑아서 먹으려는 그런 생각이죠. 쏙쏙쏙 이렇게 효율을 막 최대한 뽑아내고 싶은 겁니다. 자, 물론 굉장히 뭐 이해는 갑니다. 뭐 누구든지 이 영화 하는 거 효율을 쏙쏙 뽑아먹고 싶잖아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사실 뭐 유산소고 무산소고 식전이고 식후고 차이가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고요. 애초에 이걸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막 정말 몇십 시간씩 하는 운동선수나 차이가 나는 거지 겨우 하루에 뭐 맥시멈 한두 시간 할까 말까, 아니 뭐 일주일에 뭐 3번도 할까 말까 막 이러면서 소위 일반인 분들 말씀대로 깔짝거린다고 하시는데, 자, 깔짝거리는 일반인은요 별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으로 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자 5%를 더 주더라도요 애초에 1억 있으면 그 5%가 500만 원 차이 나서 큰 차이 나는데요, 애초에 10,000원 밖에 없었으면요 500원 밖에 차이 안 납니다. 자, 실패자들은 보통 이런 거 따지면서 운동 시작은 안 하고 막 알아보면서 시간 다 보내고요, 또 실제 운동을 하더라도 살이 좀 안 빠지면 초반에 빨리빨리 안 빠지면 이 운동 별론가? 뭐가 잘못됐나? 이러면서 막 계속 뭔가 막 바꿔보다가 시간이 그냥 다 갑니다. 자, 성공자들은 보통 일단 어떤 운동이든 일단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재미를 느끼면서 꾸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이어트 초보가 아닌 중급자 이상이 되면 이런 효율을 따지는 게 당연히 의미가 있기 시작해요. 자, 그때는 저런 거를 따져서 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게 맞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준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애초에.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일단 저런 것들을 다 따지기 전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을 먼저 찾아서 그거를 시작을 일단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저는 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나요? 주위 친구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던데 너무 억울해요. 자, 일단 여러분 정말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점, 그건 일단 좀 말씀드려보고, 물론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는 사람이요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생긴 게 모두 다르듯이 어떤 이 음식의 에너지를 지방으로 더 많이 더 잘 저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긴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 종일
종일 유튜브 대본 쓰고 촬영해도 이 구독자 늘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만약에 차은우 씨 얼굴이었으면 그냥 여기 나와서 그냥 책상 땅땅 치면서 너는 안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이렇게만 했어도 전 국민 10kg 바로 마이너스 되고요. 모든 사람이 다 다이어트 성공하면서 제 다이어트 채널 1위, 구독자 한 300만 정도는 바로 찍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타고난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성공자는 이런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네. 자, 그만큼 그러면 조심을 해야겠다. 불리한 게 있네. 자, 이건 이렇게 극복을 해봐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질문을 안 해요. 이미 왜 그런지 알고 있고 오히려 그걸 극복할 방법을 물어봅니다. 살이 덜 찌는 방법은 없을까? 자, 그러면서 혈당도 알게 되고 인슐린도 공부하고 그래? 그렇다면 규칙적으로 또 먹어야겠네? 자, 이러고 있죠. 자, 실패자는요, 저런 것에 절망하고 억울해합니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쏟아붓고 있어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아무리 내가 타고 태어난 게 불리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에게 표준 체중은요 무조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해보시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정말 표준 체중만 돼도 정말 미남 미녀 소리는 100% 듣게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질문. 땡땡 다이어트법 효과 있나요? 이 질문 자매품에는 땡땡 좋은 거 그런 거 있던데 그거 먹으면 살 빠지나요? 땡땡 하면은 살 빠진다고 광고도 나오고 TV에서도 나오던데 그거 맞나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저도 좀 이해가 많이 가는 게, 이 TV만 봐도 여러 유명인이나 연예인분들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의료인분들도 나와서 자, 이거 성분이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먹으면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채널 딱 돌려보면은 그 옆에 홈쇼핑 채널에서 그거 바로 팔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성분이나 이렇게 파는 것들 중에 물론 효과가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이 미미한 효과에, 아주 작은 효과에 그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은요 건기식이나 일반 식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정말 지방분해 효과가 있는 그런 강력한 것들은요 전부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의약품이면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판매할 수도 없어요. 자, 따라서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요 사실 도움이 아주 살짝 될 수는 있어도 거기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되는 아주 효과가 미미한 것들 뿐입니다. 자, 성공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어떤 유행하는 다이어트든 결국에는 소용이 없다는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현혹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자들은 굉장히 다급한 경우가 많고 마음이 급해요. 또 저런 것에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물어보고 또 속고 또 후회하고 그러는 거죠. 자, 돈 사기당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왜 저런 거에 사기를 당하지? 안 당할 것 같은데?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돈이 너무 절박한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 그런 이치와 이런 게 사실 똑같은 거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어트 실패자가 자주 하는 질문 4가지를 한번 좀 알아봤고요. 성공자들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게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는 건요 죄가 아니에요. 따라서 질문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다이어트를 10년 넘게 보다 보니까 저런 질문들을 하실 때 이 질문을 왜 하시지? 그 마음속이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하도 많이 뵙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거를 좀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이 마음을, 그 마인드를 조금 더 좋게 바꿔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런 질문들이 왜 나오는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 다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왕 다이어트 할 거 뭔가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로 바꿔보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만약 같은 질문이 생각나신 적이 있다면, 자, 그렇다면은 이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마인드를 좀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